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유와 낭만의 여행이 시작되는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 기차역에 나왔습니다. 1908년 완공된 이곳은 1939년 영국 국왕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고 1940년대 초에는 매일 승객 4만 2천 명의 운송을 담당하며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동차와 비행기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기도 했죠. 열차 사고와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1969년 미국 국립사적지로 등록되는 등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100년 넘는 동안 미국 수도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이곳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은 매년 3,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미국의 철도 역사의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전날인 31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와히리는 알카에다 초대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공모한 인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알자와히리의 사살에 관해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자와히리가 사살된 장소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선박이 지난 1일 오데사항을 출항했습니다. 라조니호는 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선박 검사 완료 후 최종 목적지인 레바논으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곡물 수출 재개에 관해 전 세계적 식량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첫 긍정적 신호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르비우 무기 저장소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NPT 평가회의 첫날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대 화두였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핵 보유국으로서 NPT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나라임에도 조약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NPT 가입국으로서 조약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핵전쟁의 승자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전쟁이 시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인류는 한 번의 오해와 오판만으로도 핵 전멸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으로 주요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 대륙 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며 세계 각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과 스페인 그리고 인도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 4명의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산이 지속되자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원숭이 두창 대응 조정관과 부조정관을 각각 임명해 대응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지역 평화 파괴자라 비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슈, 오늘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미중 긴장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밤늦게 타이완 숭산 공항에 착륙한 미군 항공기에서 핑크색 정장을 입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내립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타이완을 찾은 미국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我们要再次正告美方，中方正严阵以待，中国人民解放军绝不会坐视不管。 펠로시 의장은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Democrats and Republicans, House and Senate, both sides of the aisle, united in our support for Taiwan. And now more than ever, America's solidarity with Taiwan is crucial, and that is the message we are bringing here today.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곧바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这是一场彻头彻尾的闹剧。美方打着所谓民主的幌子，在干着侵犯中国主权的勾当，玩火者绝对没有好下场，犯我中华者必将受到惩处。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So I believe that in the run-up to the 20th Party Congress, that Xi Jinping really cannot be seen as soft on the United States. He has to demonstrate determination to defend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격앙된 중국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s no violation of sovereignty. The speaker going is perfectly consistent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going, as I said, including this year. So there's just no reason to amp this up. And we're not going to participate in that. As I said at the outset, we're not going to do saber rattling.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전쟁까지 치닫진 않겠지만 중국이 영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벌이고 또 나아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we are going to see the Chinese potentially play games with U.S. aircraft and U.S. ships, like they have done already, but at higher intensity. More worrisome is the possibility that China, for example, might choose to sell certain things to Russia. And the argument there is, Joe Biden, you don't care what we care about, we don't care about what you care about.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한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I managed to get an upright position and then go for there, hope for the best. And as Dizzy Gillespie was asked,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 retire? He said, I'll never retire. My philosophy is bop till you drop. And keeping that feeling, that thing that touches your heart, that's the mystery, that's the magic. And there's no recipe for that except to stay in the University of Hangoutology, no matter how many degrees you have or if you don't have any. David Amram was multicultural before multiculturalism existed. He has always had a curiosity and fascination with people. He's worked with so many incredible people that sometimes, as an adult, I'll look at something that he's done and it's kind of like, I'm just like, what? How did you know that person? Like the connections that he has is just so, there's such a vast array of people too, from so many different worlds. The collaborators that he's worked with are kind of the greats in their field, and they all love Dad. You can listen to one piece of music and you can hear an integration and a love for Arab culture, Jewish culture, Pan-African, Pakistani, Irish, and you could hear it in one piece. You could even hear it in one movement. Just the same as with Mozart. The moment you hear his music, you know it's David Amram. My first
true musical experience was when I was 6 years old and my father bought me a bugle, took out this shiny bugle and started playing it himself before I could even touch it. And after about 10 minutes of not being able to get much of a sound, he handed it to me. I went, and I hit a sound, and it actually was like music. I was blown away. I said, oh my Lord. He is an actor, he's a performer, he's a really great friend, and what else? He's just a strange, wonderful man. Native American people believe that all of this was a gift to us by the great Creator. And whatever religion we are all gifted by music as being something we'll never understand, but we know is bigger than us and nutritious and valuable.